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현재 로버트 A. 존슨의 돈키호테 햄릿, 파우스트라는 글을 갖고 서구 근대 문학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세 인물들을 비교해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세 인물 중 2차원적 의식을 갖고 있는 돈키호테와 4차원의 파우스트는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순성에 있어서는 유사성을 보인다고 했고, 햄릿에서 파우스트로 상상할 수 있는 이유로는 에고에 대한 그림자의 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림자란 돈키호테에게 산초이며 파우스트에게 메피스토펠레스가 되는 것인데요. 로버트 A. 존슨은 문명은 문화를 고도로 발전시키긴 하나 그림자나 어두운 측면을 무시하는 우를 범하고 만다고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가 어둡고 힘든 것을 비하하고 밝고 쉬운 것을 찾는 것과 무관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3차원의 우리는 파우스트처럼 4차원의 의식으로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빛만을 찾기 위해 그림자와 어둠을 피하고 자기 속에 있을 악마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은 늘 옳고 착하다는 생각에 머물게 된다는 말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로버트 A. 존슨은 우리가 우리 안의 그림자, 즉 악마를 의식하는 것은 에고의 관점에서 죽음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고, 이런 이행은 대단히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 예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세인에게 있었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언급했는데요. 그러니까 중세를 거쳤기에 근대인이 탄생했다는 의미로 풀이해 볼 수 있겠고요. 단테가 지옥과 연옥을 거쳐야 했던 그 여정도 이런 과정 중 하나로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통해 천상에까지 안내를 받아 빛의 세계를 본 것도 지옥과 연옥을 거쳤기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한편 예수가 광야에 있었던 40주야가 그렇다고 했고요. 길가메시가 시민에 닿았던 일, 현대인에게 중년의 이기와 자살에 도달하는 현대인의 위기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편 두 극단은 하나의 원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쪽의 결핍은 결국 자신을 발전시키고 구원으로 승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서사시라고 평가되는 길가메시가 언급되었으니 그 작품 중 길가메시의 죽음을 다루는 부분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비록 왕이었으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었다는 내용이 그렇고요. 작품 중 수르의 여신이 길가메시에게 한 말 중 신들은 죽음을 인간의 몫으로, 생명은 자신들의 몫으로 남겼다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했으나 인간의 수많은 영웅적 모험의 종착지에는 결국 영원할 수 없다는 자각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파우스는 메피스토펠레스와의 동행을 중단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파우스트의 이 말과 함께 약속한 대로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의 영혼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파우스트를 자신의 본능을 채우기에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파는 인간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파우스트의 이 선언은 자신의 죽음을 수용함과 동시에 메피스토펠레스가 천상으로 돌아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파우스트의 죽음은 그 영혼이 메피스토펠레스에게 팔리거나 빼앗긴 게 아니라 두 대극적 인물이 헤어지는 것이니, 메피스토펠레스는 원래대로 천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파우스트 역시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 즉 구원되는 것으로 작품은 마감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에 있는 동안 파우스트는 어쩔 수 없이 메피스토펠레스와 동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고민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냈다면,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외치는 대목을 우리는 파우스트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육체와 정신의 분리이며 파우스트 입장에서는 자유를 얻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로버트 A. 존슨의 돈키호테 햄릿, 파우스트라는 책을 통해 세 인물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봤고요. 돈키호테가 햄릿이 되고 다시 햄릿이 파우스트로 승화되는 과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교착 상태라거나 불안, 그리고 에고와 그림자의 상호작용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울러 로버트 A. 존슨이 돈키호테와 햄릿과는 달리
4차원의 깨달은 의식을 얻었다고 말하는 파우스트의 자각과 구원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글쎄요, 미국의 심리학자가 돈키호테를 어느 정도 깊이 읽고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파우스트를 깨달은 의식의 인물로 규정하고 돈키호테를 단지 2차원적 인물, 단순한 인물로 남겨두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시골 영감 알론소 키아카노가 자신을 돈키호테라고 칭하고 고립된 공간인 집을 나가 모험의 세계에 뛰어드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와 결투를 하면서 무모하지만 강렬하게 도전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요. 바르셀로나 해변에서 하얀 다리 기사와의 결투에서 져 그와 약속한 대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 침대에 눕고 세상을 떠나며 하던 말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돈키호테의 묘비에 쓰여졌다는 미쳐서 살았고 정신이 들자 죽다라는 표현을 기억한다면, 돈키호테는 결국 치열한 삶을 살다가 후회 속에서 떠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돈키호테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후회한 것이 그가 삶을 잘못 살아왔다거나 실패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닌, 삶이란 원래 미쳐서 사는 것이고 후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점을 돈키호테를 통해 인식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돈키호테에 대해 평가하면서, 만일 세상이 끝나고 누군가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삶을 그대로 표현한 것, 그리고 그 삶을 하나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인간들은 조용히 돈키호테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인간 삶의 결론입니다. 우리들은 하나같이 미쳐서 살다가 죽었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를 벌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극소수의 사람만이 경험한다는 파우스트의 구원과는 좀 다른 맛을 풍기고 있지만, 돈키호테의 삶이 주는 메시지는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많은 공감을 일으킨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